여러분, 제가 인생 최악의 여행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덕분에 인생 최고의 여행지도 찾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현재는 전업 여행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원래는 광고회사의 마케팅팀에서 일했었는데, 매일 반복되는 회사 생활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대학 졸업 후 꿈꾸던 직장에 들어갔지만, 업무에 치여 살다 보니 점점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이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다 3년 전 큰 결심을 했어요. 세상은 넓고 가보고 싶은 곳도 많은데 이렇게 살다가는 후회하겠어.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를 여행하며 SNS와 유튜브에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제 경험을 공유하는 정도였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 여행기를 좋아해 주었어요. 덕분에 여행이 제 일이 되었고 지금까지 50개국이 넘는 나라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아직 한 번도 중국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일부러 피한 건 아니었어요. 중국은 역사도 깊고 땅도 넓고 볼거리도 많아서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들려주는 여행 후기를 듣게 되잖아요. 중국에 다녀온 몇몇 친구들은 그곳의 역사와 문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반면 위생 문제나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한 모습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도 많았어요. 줄 서는 문화가 거의 없어서 새치기가 많다. 공중화장실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너무 많다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사실 여행하면서 웬만한 불편함은 감수하는 편이지만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 중국 여행은 자꾸만 리스트에서 뒤로 밀리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이메일로 흥미로운 제안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소피아님. 저희는 중국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세계에 알리고 싶은 여행사입니다. 모든 여행 경비를 지원해 드릴 테니 중국을 여행하며 솔직한 리뷰를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사기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여행사를 찾아보니 실제로 꽤 규모가 있는 곳이었고 이전에도 여러 해외 여행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한 적이 있더라고요. 항공권, 숙박, 식사까지 전부 지원해 준다니 나쁠 게 없었어요. 이건 한번 가볼 만한 기회 같은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무료로 여행할 수 있다니 솔직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게다가 직접 가보지 않고 편견을 갖는 것도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제안을 수락하고 드디어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얘기하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 너 혼자 가는 거야? 조심해야 해. 중국 음식 조심해야 해. 위생 문제 심각하다던데.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것도 좋겠지.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 솔직히 저도 살짝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게 제 신념이었기 때문에 가보지 않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SNS에 드디어 중국으로 떠납니다. 어떤 여행이 될까요? 라는 글을 올렸어요. 반응은 반반이었어요. 와, 중국 여행기 기대돼요. 소피아, 조심해요.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어요. 드디어 중국도 가는구나. 어떤지 꼭 알려줘요. 그렇게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을 안고 뉴욕 JFK 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어떤 여행이 될까? 13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드디어 베이징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웅장한 건물과 넓은 활주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규모 자체는 엄청났어요. 입국 심사도 무난하게 통과했고 짐을 찾아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강렬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게 뭐지? 저는 여행하면서 다양한 냄새를 맡아봤지만 이건 좀 독특했어요. 매캐한 스모그 냄새와 함께 어디선가 지린내 같은 불쾌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공항 근처라서 그런가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이동하는 동안도 냄새는 계속됐어요. 설마 이게 베이징의 공기인가? 창밖을 보니 뿌연 공기가 도시를 뒤덮고 있었어요. 뉴욕이나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도 공기오염이 심할 때가 있긴 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거리는 뭔가 어수선했어요. 일단 숙소에 가서 좀 쉬고 생각하자. 호텔에 도착하고 체크인을 마친 후
저는 곧장 첫 번째 여행지를 향해 나섰어요. 베이징의 대표적인 명소, 자금성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자금성으로 가는 길, 저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인도를 걷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는 거예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마치 당연한 듯이 지나가는 분위기였어요. 뭐지?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그때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당황한 기색을 숨기고 자금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지만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금성에 도착하니 그 규모는 정말 대단했어요. 역사책에서만 보던 광활한 궁궐이 제 눈앞에 펼쳐졌고 웅장한 건축물과 붉은색 기둥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물론 유명한 관광지니까 사람이 많은 건 이해하지만 여기서는 아예 줄을 서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그냥 끼어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번이나 반복되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문화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줄을 서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어떻게든 표를 사서 입장했어요. 자금성 내부는 정말 거대했어요. 하지만 여기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구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사진을 찍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면 누군가 그냥 앞을 가로막고 서거나 심지어 저를 밀치고 자기 사진을 찍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이 밀려왔어요. 관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배가 고파서 미리 검색해둔 유명한 식당을 찾아갔어요. 블로그나 여행 사이트에서 추천받은 곳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컸어요. 하지만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식당 내부는 혼잡했고 바닥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전 손님이 남긴 음식물과 물티슈가 그대로 있었고 종업원들은 그것을 치우는데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자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을 주문한 후 주변을 둘러보는데 한 손님이 뼈를 바닥에 휙 던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닥에는 해바라기 씨 껍질, 뼈 조각, 휴지 등이 널려 있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설마 이게 보통인 건가? 음식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기대를 했어요. 중국 음식은 맛있기로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첫 입을 먹고 나서 저는 그 기대를 접어야 했습니다. 음식에서 뭔가 이상한 향이 났어요. 향신료가 강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쿰쿰한 냄새가 식욕을 확 떨어뜨렸어요. 게다가 몇 조각을 먹다 보니 작은 벌레가 음식 위에 붙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건 못 먹겠어. 결국 저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한 채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해 너무 허기가 져서 편의점이라도 가볼까 했지만 거리의 위생 상태를 보고는 그마저도 망설여졌어요.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음식 쓰레기가 그냥 길바닥에 버려져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문화적 충격을 받은 저는 호텔로 돌아가 샤워를 하며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이 여행을 계속해야 할까? 솔직히 너무 힘든데. 하지만 여행사에서 지원받은 여행이니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최소 며칠은 더 버텨봐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은 중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시장 풍경이야말로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시장은 활기찼어요. 사람들이 북적이고 온갖 종류의 물건들이 즐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위생 문제가 심각했어요. 생선과 고기가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냥 노출된 채로 팔리고 있었고 파리가 잔뜩 붙어 있었어요. 노점에서 뭔가 사 먹고 싶었지만 위생 상태를 보고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시장 구경을 마친 후 저는 또 다른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해 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는 순간 또 한 번 당황할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서로 먼저 타려고 몸을 밀치고 새치기를 하는 게 너무 심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간신히 버스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로 냄새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다 보니 공기가 답답하고 땀 냄새가 가득했어요. 저는 창문이라도 열고 싶었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는 구조였어요. 게다가 누군가는 버스 안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이건 좀 너무한데. 그날 저녁,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행을 계속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 저는 여행을 하면서 힘든 경험도 많이 해봤어요. 불편한 숙소, 힘든 이동, 문화적 차이 등 여러 가지를 겪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제 자신을 속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행사에서 지원을 받았으니 좋은 여행기로 포장해야 하지만 솔직한 리뷰를 남기고 싶은 제 마음과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정중하게 거절하고 이 여행을 마무리하자. 여행사에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거짓된 리뷰를 남길 수 없습니다. 중국의 멋진 역사와 문화가 있다는 건 알지만 여행자로서 겪은 현실도 솔직하게 말해야 해요. 여행사 측에서는 당황했지만 저는 더 이상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고민하던 저는 마지막으로 다른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가까운 곳에 어디 좋은 여행지가 있을까? SNS를 뒤적이다가 구독자들의 댓글을 보게 됐어요. 소피아, 한국 가봐요. 완전 달라요. 소피아, 한국 진짜 추천해요. K푸드도 있고 깨끗하고 재밌는 곳 많아요. 그동안 한국은 제게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여행지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걸 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 이렇게 된 김에 한국에 가보자.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저는 짐을 쌌어요. 그렇게 저는 예상치 못했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무언가가 다르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무질서하고 혼잡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공항 내부는 조용하고 질서 정연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짐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한 가지가 더욱 확실해졌어요. 공기가 다르다는 것. 중국에서는 뿌연 스모그와 이상한 냄새 때문에 답답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개운한 기분이 들었어요. 와, 이거 너무 상쾌한데?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거리마다 분리수거된 쓰레기통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어요. 차들이 도로를 달리지만 경적을 시끄럽게 울리는 일도 없었고 사람들이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뭔가 정돈된 느낌이야.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첫 여행을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역시 음식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위생 문제 때문에 식당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맛있는 한 끼를 먹고 싶었어요. SNS에서 사람들이 추천한 한국식 바비큐를 먹으러 갔어요. 삼겹살을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이 신기했는데 더 놀라웠던 건 기본 반찬이 공짜라는 거였어요. 김치, 나물, 장아찌 같은 반찬이 계속 리필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 완전 대박인데? 고기를 한 점 입에 넣었는데 입안에서 육즙이 퍼지면서 너무 맛있었어요. 불판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고소한 냄새, 그리고 함께 나오는 쌈장과 마늘의 조합까지 완벽했어요. 중국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터라 저는 정신없이 먹었어요. 그런데 식당 직원이 저를 보고 웃으며 다가오더니 친절하게 상추와 소스를 더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하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서울 곳곳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한국을 오기 전까지는 그냥 현대적인 도시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돌아다녀 보니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중국의 자금성도 웅장했지만 이곳은 정갈하고 아름다웠어요. 무엇보다 관광객들이 조용히 질서를 지키며 관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홍대 거리로 나갔어요. 젊은이들이 가득한 활기찬 분위기,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는 버스킹 음악, 그리고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줬어요. 특히 저는 길에서 파는 호떡을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무슨 맛이야? 너무 맛있잖아.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시럽이 가득 차 있어서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행복해졌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해보기로 했어요.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버스가 도착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몰려들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버스 안도 깔끔했고
심지어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버스를 타면 땀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서 힘들었는데 한국의 버스는 쾌적했어요. 지하철을 타보니 더 놀라웠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엄청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통화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이어폰을 끼고 영상을 볼 때도 볼륨을 작게 해두더라고요. 와, 이렇게 조용한 대중교통이라니 너무 편한데? 며칠 동안 한국을 여행하면서 저는 한국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시민의식과 친절함이었어요. 하루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자리를 비우는 실험을 했는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정말 그럴까 궁금해져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잠깐 두고 가도 괜찮을까? 솔직히 뉴욕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그냥 두고 가는 게 절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특별히 신경 쓰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놀랍게도 휴대폰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거죠. 이 나라 정말 대단한데?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여행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 정말 살고 싶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촬영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문화,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친절함이 저를 감동하게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중국 여행을 포기하고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여러분, 한국에 와본 적이 없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저는 이미 다시 오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분명 다시 한국에 올 거야. 그리고 그땐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한국에서의 멋진 여정이 저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강공원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깔고 치킨과 피자를 즐기는 가족들,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풍경이 너무 평화로웠어요. 뉴욕에서도 센트럴파크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지만 한강공원의 분위기는 또 달랐어요.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넓고 깨끗한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돗자리를 빌려 잔디밭에 앉아 한국의 편의점에서 산 간식들을 꺼내놓고 강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의 편의점은 정말 신세계였어요. 단순히 물이나 간단한 스낵을 파는 게 아니라 따뜻한 음식부터 다양한 디저트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요즘 SNS에서 한국 디저트가 유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간다는 약과, 꿀떡, 인절미 같은 한국 전통 디저트를 사봤어요. 약과는 겉보기엔 딱딱해 보였는데 한입 베어 물자 생각보다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꿀이 스며든 촉촉한 식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꿀떡은 쫄깃한 찹쌀떡 속에 달콤한 꿀이 들어있어서 씹을 때마다 달콤한 맛이 퍼졌어요. 인절미는 고소한 콩가루가 듬뿍 묻어있어서 담백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 왜 이제야 먹어본 거야? 사실 저는 단맛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디저트들은 단맛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풍미가 있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전통 디저트가 이렇게 맛있다니 한국인들이 왜 옛날부터 이런 음식들을 즐겨 먹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달콤한 디저트를 먹으며 한강을 바라보는 이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현대적인 도시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저는 저녁을 먹기 위해 숙소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밤이니 뭘 먹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고민할 필요 없이 치킨을 주문하기로 했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 벌써 몇 번이나 먹었지만 마지막 날에도 안 먹으면 아쉬울 것 같았어요. 배달 앱을 켜고 주문을 하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음식 배달을 시키면 기본 4,050분은 기다려야 하고 배달비도 비싼데 한국에서는 20분 만에 치킨이 도착했어요. 게다가 배달비도 훨씬 저렴했어요. 치킨 상자를 열자 따뜻한 기름 냄새가 퍼졌어요. 바삭한 튀김옷 안에 촉촉한 살코기, 그리고 함께 나온 치킨무와 소스까지 완벽했어요.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 정말 대단해. 여행을 오기 전에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마음에 들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 같았어요. 치킨을 다 먹고 짐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행을 돌아봤어요. 중국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이 없었다면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경험 덕분에 한국이라는 보석 같은 나라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SNS와 유튜브에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영상을 촬영하면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저 깨끗한 도시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와보니 한국은 그 이상이었어요. 단순히 환경이 깨끗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배려하고 공공장소에서도 남을 신경 쓰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편리하고 사람들은 새치기를 하지 않아요. 식당에서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단 한 번도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며 영상을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저는 이곳에서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이런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확실한 건 저는 다시 한국에 올 거예요. 영상을 업로드한 후 저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아쉬움이 남았어요. 원래는 단순히 중국 여행을 대체하기 위해 왔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오고 싶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야. 난 다시 올 거야. 그렇게 한국에서의 여행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 생각뿐이었습니다. 보통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자연스럽게 여행의 여운이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무의식적으로 유튜브를 켜고 한국 여행 브이로그 같은 영상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행자들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했고 혹시 제가 놓친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음식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때마다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삼겹살, 치킨, 호떡, 약과, 꿀떡. 그 맛을 다시 느끼고 싶었어요. 특히 편의점 디저트 코너에서 이것저것 골라 담던 순간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 작은 가게 안에 그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 관련 검색도 점점 늘어났어요. 한국에서 가볼 만한 곳, 한국에서 한 달 살기,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면서 저는 이미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여행지가 아니라 정말 다시 가고 싶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요.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조금 더 오래 머무르면서 한국의 일상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표를 확인하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곧 다시 갈 거야. 그리고 이번엔 더 많은 걸 경험할 거야. 한국에서의 여행은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여행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